안녕하세요. 연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공간, 연예인입니다. 재회 스터디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재회의 첫 단추가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재회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을 잘 소화한다면 재회 가능성이 최소 2배 이상은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동한다면 재회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죠. 재해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마음이 조급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점점 자라나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니까 많이 혼란스럽죠. 어찌됐든 시간이 갈수록 나의 간절함은 계속 커져가니까 대부분 빨리 재해를 시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재해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단호해지죠.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압박감은 계속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하고 찾아가고 매달리다가 결국 차단까지 당해요. 재회는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감정이 호소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죠. 그제서야 깨달아요. 상대방을 단호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물론 어떻게든 얼굴을 보고 진심을 전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고 공감해요. 그러나 무작정 찾아가서 나의 진심을 전하는 것,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는 것, 이 생각의 주인공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자신이죠. 나를 위한 재회. 그래서 나의 진심은 가장 폭력적인 이기심으로 변질돼요. 재회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진심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심리에서 이별을 100% 완벽하게 분석하는 게 먼저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의 원인과 상대방이 이별을 말하는 심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안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불안형이 아니라 내가 불안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례도 있고요. 장거리라서 이별한 줄 알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연애를 다시 분석해보니까 장거리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 연애를 대하는 나의 태도 때문에 이별한 사례도 있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재회를 하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한 게 아니라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의 생각이나 심리를 모르겠어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이별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도 되고, 연애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어렵다는 말도 되겠죠. 이렇게 잘못된 분석 때문에 재회를 실패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비유하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옷도 사고 캐리어도 사고 숙소랑 열차를 다 예약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갔는데 정작 비행기표를 잘못 예약한 것과 같아요. 여행은 가보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야 하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심리에서 연애와 이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그럼 분명히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거나 의구심이 들기 마련인데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결국 이별의 원인을 제대로 모른 채 재회를 시도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재회를 하고 싶다면 연애의 시작부터 이별의 끝까지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 단 한 개의 궁금증도 없어야 돼요. 이별의 원인 분석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이별을 잘못 분석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이별의 원인을 물어보면 자신의 잘못만 말하면서 자책을 해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 분석한 거죠. 이렇게 분석하면 재회의 가능성은 희박해요. 헤어지는 마당에 매우 친절하게도 자신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별을 결심했는지 다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말해준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그동안 이 연애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상대방이 평생 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연애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연애의 끝인 이별에서도 보답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별에서도 보답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유를 다 듣고 나서도 상대방이 하는 말이 고작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가 끝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별하는 이유를 다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100%다 말하지는 않아요. 아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50%를 말해줘도 10%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100%를 다 말하겠어요. 그리고 전부를 다 말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으니까요. 그래서 차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다르겠지? 라고 희망을 품고 말했던 노력들은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허무하게 끝나버렸고요. 말하려고 했다가도 의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말한 50%를 듣고 나서 그게 멘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외할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데요. 앵무새처럼 상대방이 말한 50%를 그대로 말해요.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신을 설명하려고만 노력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잘하겠다면서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외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말해준 5%가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지 못한 50%까지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100%를 말할 수 있어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아, 이제는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100%가 채워졌을 때 비로소 진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숨겨진 5%가 진짜 상대방의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별의 원인을 상대방 입장에서 100%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을 100%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예요. 물론 실제로 제거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어찌됐건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별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쩌다가 다시 대화를 해봤더니 자신의 마음을 평생 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나머지 5%까지 다 말해주면서 공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궁금해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듣고 싶었던 말과 원했던 모습을 보면서 연애하면서 받지 못했던 보상 심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보상받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자신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재회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재회는 시작도 못해요. 자, 재회하고 싶나요?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내 틀 안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심리에서 100% 분석을 하고 하나의 의문도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은 재회를 바란다면 이별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절대로 옷을 잘 입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별을 상대방의 심리에서 분석하고 팬트 이해해서 공감할 수 없다면 절대 제외할 수 없어요.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더라도 꼭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예인이었습니다.